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론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토지 임차인의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질문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그 동전 야구장 운영을 위해서 토지를 빌렸고, 그 야구장 운영을 위해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 건축 과정에서 토지 임대인의 요구로 건물 명의를 임대인 앞으로 해두고 임대차가 끝날 때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아무런 보상 없이 명도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당했습니다. 이런 저 같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제 명의가 아니라 임대인 명의로 건물 등기를 해둔 것 때문에 혹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선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임대차 또는 그 지상권 계약, 이런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축조한 건물과 같은 그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입법 취지는 이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해서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지상물의 잔존 가치를 회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임대인에게 토지 임대차의 갱신, 그 다음에 존속,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결국 이렇게 멀쩡한 지상물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적 낭비를 좀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민법 283조 지상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법 643조의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652조에는 이 부분을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그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에 대해서 관련 판결은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효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52조 강행 규정 때문이죠. 아래에서 소개되는 그 98년 대법원 판결, 그리고 2002년 대법원 판결,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그런 이 강행 규정에 근거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들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질문 주신 경우처럼 임차인 명의가 아니라 임대인 명의로 이렇게 건축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원칙적인 구조라는 것은 임대차가 끝날 당시에 임차인 소유로 된 그 지상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매도하면서 팔면서 그 대금을 청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그 임대인 임차인 간의 약속으로 임대차 시작할 당시부터 임대인 명의로 건축하고 임차인은 비용 청구를 포기하기로 이렇게 약속할 경우에 그 이런 구성이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판단에 따른 논란 때문입니다. 관련 판결은 그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불구하고 건물 소유권은 여전히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년 판결은 이 사건처럼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사안에서 건물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를 인정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건물 소유권이 여전히 명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인데요. 가사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건물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다 라고 해서 임차인에게 어떤 명도 의무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임차인의 그 투자 비용 회수를 보장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법리상으로 볼 때 지상물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금전 청구권만큼은 여전히 포기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임대인의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인은 금전 청구권, 매매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근거로 동시행 항변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 그러면 임차인은 여전히 소유권 여부에 불구하고 여전히 매매대금 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명도 청구, 비켜달라라고 하는 명도 청구와 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을 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나는 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토지 임대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한 이런 건물 명의를 임대인으로 해두기만 하면 아무런 보상 없이 이 건물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너무 쉽고 간편하게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그 결과 임차인의 그 차입 면체로 인한 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파격적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약정된 경우와 같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예외 조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색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됨으로써 결국은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해화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지 않게 됐나 이런 측면에서도 결국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보호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